첫 번째 주제는요. 파월은 왜 단호한가 이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소비자들이 파월을 믿을 때까지 파월은 얘기한다. 뭘 얘기한다? 물가 높다는 것을 유지한다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10년물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고점은 5.0이 맞아요. 어제 겁니다. 4.99%. 실제 5자죠. 뭐 5자입니다. 많이 올랐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왜 못 믿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얘기한들 얘기해도 물론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있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모기지 금리 올라왔고 자동차 대출 올라왔고 학자금 대출 다 올라왔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보고 있는 CME 패드 워치 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내년 거거든요. 금리의 전망이 더 되려 빨라졌어요. 빨라진 겁니다. 원래 7월이었거든요. 작년에. 내년도에. 근데 6월까지 더 빨라졌어요. 그런 멘트를 듣고 나서도 빨라지니까 아무리 얘기한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올 봄에 많은 분들이 올해 금리나 세 번을 다 예측했거든요. 금리나 세 번 한다, 올해. 뭐 피벗 한다, 다 예측했죠. 예측이 틀렸지만 계속 한동안 그걸 유지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쪽에 이 CME 전망이 녹아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물론, 약간 전망이 내년이지만 좀 빨라졌죠. 보폭이 좀 빨라진 겁니다. 이게 이제 내는 거고요. 요게. 들어서 직접 보시면 좋아. CME 패드 어치술은. 그 다음에 올해 역시 물론 11월 1일 금리 인상은 없어요. 그냥 다 금리 동결라고 보시면 좋아요. 거의 99%. 다만 12월 건데 12월 것도 보시게 되면요. 현재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12월 달 금리 전망이 원래 보시면 동결이 더 높아졌어. 동결이 원래 60%였거든요. 동결 가능성이 75.2%로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기하면 이제 안 보이지만 연준과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투자분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씩 본인이 고집 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런 고집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목표한 2%에 대한 단호한 걸 보여주는 게 원래 사실이니까 보면 좋습니다만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파월이 이걸 보면서 더 고집을 부린다는 것보다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시장 이렇게 금리 동결 혹은 인하에 물론 장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 되면 뭘 너무 목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표치 2% 가까워지지 않으면 절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어떤 스탠스인데 되게 많이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미국도요. 미국도 지금 채권 ETF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많아요. 개미들의. 우리 국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베팅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기관 및 다 개인들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 베팅을. 그러니까 이제 물론 되게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우리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현재도 소리 없이 연준과 싸우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맛이 가고 있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지멘스의 CEO거든요. CEO인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풍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풍력도. 어렵대요. 어렵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뭐 발생시킨 다음에 보관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면 마치 그만큼 어떤 바람을 통해서 풍력 에너지가 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약간 축소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침 풍력까지 어려워졌다는 걸 다시 한번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그렇게 물론 이제 충분히 제로 금리가 돼 있고 상황이 좋으면 베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풍력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것도 엄청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혹시 여러분들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풍력, 태양광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했죠. 3년 만에 저점까지 가서 지금 이제 모든 기업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3년 정도 돌아간 겁니다. 안타깝죠. 솔라이치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거죠. 어차피 돈을 못 버는 기업이지만 나라에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려운 거죠.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역시
좀 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사면 어떻겠냐. 사면 좋은데, 사면 좋은데, 사시는 분 자체가 이미 이제 들어오시면 상당히 장기로 봐야 돼요. 단기로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강한 실적에도 시장이 못 구한다. 강한 실적 시장을 못 구한다는 거 주제입니다. 못 구하죠.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금리, 무지하게 세죠, 금리. 그 다음에 중동 분쟁까지 터졌죠. 이미 2주째입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주째인데, 지금도 뭐, 딱히 어떤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아마 미국도 지금 이제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전략을 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거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중동까지 약간 전개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치 이슈는 뭐냐면요. 공화당 하원 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의장에 대한 부분도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임시 예산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데 하여간 모든 게 지금 구멍투성이다는 게 이 대표적인 글의 주제에 담겨 있는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까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도대체가 지금 호재가 안 보여요. 호재가. 딱히 안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어, 그나마 주가 하락폭이 좀 작다, 제가 보기에는. 뭐, 급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기까지 나왔던 실적에 대한 집계를 해보게 되면요,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이죠. 103개 기업 실적 발표했고, EPS는 BT율이 66%, 매출은 61%.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실적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 좋은데요. 이거죠. EPS 비트율이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추세 있죠. 평균이 59%, 현재가 69%. 괜찮아요. 근데 매출은 좀 빠진 추세지만 어쨌든 평균 이상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평균 하루에 리액션이 얼마냐? 마이너스 1.68%.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빠진다는 거. 잘 나와도 빠지고 평균을 때리면 물론 잘 나오는 거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화 시키면 빠진 것도 많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3분기 실적이 주가의 반영을 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약간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3분기 저점을 찍는 게 뭐냐? 오퍼레이팅 마진율,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이때가 13%로 저점을 찍고 지금 3분기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된 것을 이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했지만 뭐 매출 좋아지고 EPS 좋아지고 EPS에서 영업이익률까지 좋아지는 게 실적에 대한 향후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그 흠잡을 건 없을지 흠잡을 건 없는데 보게 되면 실적 나온 다음에 주가가 별로 재미없다는 거죠. 수급상 얼어붙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그림은 제가 하나 준비한 건 서비스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커플링이다. 커플링. 디커플링이 아니고 맞죠? 근데 그걸 한번 여실히 보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이제 보시면 코스피가 주황색, 그러니까 S&P 500이 보라색. 물론 이 각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추세는 올라가 떨어지는 게.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요. 어차피 똑같이 봐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어려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에서 어려워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꿈과 희망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개미를 선호하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그게 아니고 그냥 흔히 EWI라고 하는 EWI요. MSCI 코리아 ETF죠. EWI를 가지고 미국과 비교해서 같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혹시 나는 한국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달러 뭐죠? 환전이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국 보시면서 전체 국가 ETF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지금 떨어진 추세니까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지금은 한국 코스피가 더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더 많이 빠지죠. 오늘도 아마, 오늘인가? 오늘도 급락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 급락했죠? 오늘 급락했죠? 오늘도 급락했네요?
그렇게 계속 안 좋죠. 그래서 보여지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진짜 약간 뜨아있던 그런 기사입니다. 같이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슬레죠. 네슬레가 현재 중국을 향해서 만들고 있는 인펜트 푸뮬러 팩토리, 예, 분유 공장, 예, 분유 공장이요. 분유 공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폐쇄. 예. 왜? 중국 쪽의 이머징 마켓, 중국 쪽에 특히 그 중국에 필요한 분유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CEO인데 대단한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가 나오는 거죠. 2023년 올해 900만. 근데 불과 2010년에 1800만 신생아 태어나는 게요. 딱 반토막 났어요. 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인구가 주고 있다. 오죽하면 분유 공장을 폐쇄합니까? 그죠? 중국. 엄청난 겁니다. 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야, 지금 이제 좀만 더, 물론 이미 오래된 문제지만, 이 좀 다이어트 붐이 끝나면, 진짜 이거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막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뭐냐 막 따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모든 국가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포함한. 중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네슬레 분유를 납품했던 공장을 닫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인구가 신생아수 반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얘가 딱 정했어요. 만약에 2026년 1분기까지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장 문 닫는다는 거야. 닫아버린다는 거 그냥. 아예 폐쇄시킨다는 거죠. 그냥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 이런 게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